함수의 연속, 주어진 구간에서 끊김없이 그려진 상태, 그런 걸 우리가 연속이라 부를 건데, 이거는 전부 다 국어적 표현이고 언어적 표현이잖아요. 이걸 수학적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 그림으로 일단 이런 예시들이 연속이고 이런 예시들이 연속이 아니다라는 것부터 일단 캐치한 다음에 그걸 수식으로 바꿔가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지점에서 잘렸다, 그럼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요때 그 당시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뭐 예를 들면 여기 중학교 한 1학년 때부터 부등식 같은 거 했을 때 x가 3보다 크다 했을 때 수직선상에서 3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거든요. 이 동그라미를 뚫는 이유가 포함 안 된다. 얘 자체는 포함 안 된다. 그리고 새까맣게 칠할 때는 이 자체가 포함이 된다. 이건 x가 3보다 클 때 하면 이렇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함수의 연속에서 함수 그래프가 연속되는지 아닌지 확인할 때 그때의 그 값 즉시 그 자체는 이렇게 채워서 표현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은 빵꾸 뚫어줘야 포함되었다, 포함 안 되었다, 이걸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겠죠. 이 그림은 분명히 잘린 예시입니다. 어디? x는 a라는 특정한 지점에서 그림이 연결돼서 그려지지 않았어요. 연속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예시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함수값 이렇게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습니다. 포함이라는 거죠. 이렇게 포함해서 함수값이 이제 연결돼 있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여전히 이 x는 b라는 지점에서 그림이 연결돼서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얘도 불연속이에요. 나중에 이렇게 연속이랑 불연속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정의하겠지만 그림으로만 인식해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마지막 또 다른 거, 이번엔 이런 거, 이거조차도 여기 구멍을 뚫었다라고 하는 것은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포함이 안 된다. 이 두 개 중에 골랐을 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부등식 할 때 했단 말이죠. 함수값은 여기에 찍혀 있다. 그러면 여기 구멍이 난 곳 그 자체에서는 연결이 안 돼 있다. 이거를 확대해서 요만큼 확대해서 마치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이런 데서 이렇게 핀치줌 쭉쭉 손가락으로 쭉쭉쭉 늘려서 확대해서 그린다고 해도 여전히 이 지점에 해당되는 건 다른 곳에 가서 함수값이 찍혀 있다. 다른 곳에 함수값이 찍혀. 물론 지금 이게 이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느낌이겠죠. 이게 지금 확대해서 그려서 이게 마치 끊겨 이만큼 끊긴 것처럼 그려지는 건데, 사실 요게 맞는 겁니다. 요게 요렇게 해서 요 느낌. 여기 아주 그 자체만 빵꾸가 났다. 그 자체만 함수값이 딴 데 찍히고 나머지 근처에서는 요 근처 이 근방에서는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는. 그렇지만 이걸 이제 티를 확확 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린 것뿐이다. 인식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거의 딱 요 느낌이에요. 요 느낌.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연결된 게 아니죠. 왜? 이 자체에서는 다른 곳에 함수값이 찍혔으니까. 이와 같은 예시들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는 다 쭉 연결돼 있고 함수값도 그 그래프 위에 딱 정확하게 딱 제대로 매칭이 돼야 된다는 건데,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정의가 이야기되는 겁니다. 연속을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 당연히 제가 정의한 건 아니고요. 수학자님들께서 정의하셨겠죠. 함수 연속, 좌극한. 우리가 그래서 일단은 극한인데, 좌극한 x는 a에서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좌극한 왼쪽에서 오는 함수값들의 관찰했더니 이 좌극한 값과 오른쪽에서 오는 이 녀석들의 함수값들을 계속 관찰했던 우극한 값과 마지막으로 이 함수값까지 같아져 버리면 x는 a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 이게 정의입니다. 왜 이렇게 약속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 그 안 되는 예시들을 갖고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요걸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떠한 지점에서 그림이 끊기지 않고 연속으로 그려진다는 말은 왼쪽에서 관찰하고 오른쪽에서 관찰하고 함수값 그 자체를 관찰했을 때 모든 값이 하나로 수렴하고 함수값으로 수렴해야만 이게 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연속으로 쫙 그려진다는 거죠. 다른 예시들과 생각해보면 얘는 좌극한과 우극한은 다를 뿐만 아니라 함수값만 우극한이 같고, 요걸 A라 하고 이걸 B라 하고 이걸 C라 한다면 얘는 A, B, C 다 다른 예시가 되겠고, 얘는 B와 C는 같지만 A는 다른 예시가 되겠고, 얘는 A와 B는 같지만 C는 다른 예시가 되겠죠. 이런 게. 그러니까 결론 다 같아야 된다. 근데 우극한과 좌극한을 굳이 나눠서 적지 않았던 거는 극한 단원에서 이미 x가 a를 향해 갈 때, 요게 이제 우극한과 좌극한을 한 번에 적은 거죠. 요것과 이것의 극한 값이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원래는 L로 적었단 말이죠. 왜? 얼마든지 극한은 다른 값으로 수렴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에는 연속이라는 개념을 익히고 싶은 거기 때문에 함수값과 같아야 된다. 이 예시를 비교하면서 이 정의를 익히는 겁니다. 요게 정의입니다. 요게 정의.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어떤 함수가 x는 a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요거로 질문, 그냥 방금 여기까지만 딱 수업 진행하고 x는 a에서 그래프가 함수가 딱 연속으로 그려져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물어봤을 때 가만히 있단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도.
그럼 막 갑자기 그림 이야기 다시 시작합니다. 그림이 끊기지 않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아니 이 내용을 수식으로 바꾸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지점에서 자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같음을 확인하면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수의 연속은 연속인데 구간에서 연속은 무슨 뜻일까?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특정한 구간 A부터 B 사이에 그림이 끊기지 않고 그려졌다는 소리니까 구간 내에 있는 모든 특정한 지점, 여기 지점에 대해서 원래 한 지점에서 연속 이걸 다 만족한다라고 서술해주면 되니까 x가 a와 b 사이 있을 때 함수 fx가 연속이다. 이럴 때 구간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만약에 x가 좀 거북하면 얘를 t로 바꿔주고 x는 t에서 함수 f가 연속이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t는 요소 왔다 갔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이제 좀 더 다른 표현으로 바꿔보면 구간에서 이런 이제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양 끝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닫힌 구간이라고 하는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이걸 적기 이제 귀찮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요걸 닫힌 구간, 클로즈드 인터벌이라고 하는데 요게 정의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이게 정의예요. 여기 정의. 양 끝점을 포함할 때. 그러면 양 끝점을 포함 안 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렇게 요런 거. 얘는 열린 구간, 개구간, 폐구간, 개구간, 오픈 인터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적기 귀찮아서 이걸 적어요. 기호의 약속이니까. 이렇게 적게 되면 의미에 의해는 t 값이 a에서 b까지 쫙 바뀌어가지만 그 모든 t에 대해서 x는 t에서 f가 연속이다. 그 이때의 t에서 연속은 요걸 따지는 거죠. 어떤 t가 왔든지 간에 어떤 t가 딱 정해지자마자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조사했더니 다 같아졌다. 근데 t가 여기 있어도 마찬가지. 그래서 구간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치는 뭐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어도 상관없다. 왜? 구간에서 지금 연속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물론 이 구간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 실수 전체죠. 실수 전체. 그럼 함수 f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인 함수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구간에서 연속을 의미하고 이를 닫힌 구간, 폐구간, 이를 열린 구간, 개구간. 개구멍 할 때 그 개구멍 아닙니다. 개폐 장치할 때 그거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함수의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 특별한 예시들, 그래프적인 예시들과 함께 수학적 기호의 약속과 그래프 예시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자, 지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함수의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좌극한값과 우극한값과 함수값이 딱 같은 것을 수렴할 때 이 지점에서 연속이 된다. 그럼 구간에서 하려면 모든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지점에서 연속임을 말하면 되겠네요. 이게 함수의 연속의 정의입니다. 성질. 근데 이 성질을 잘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수의 이 연속의 정의 자체가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건데 극한값이 만약에 수렴하지 않는다면 애초에 함수값이 있든 말든 관심이 아예 없게 되는 거죠. 극한값을 일단 수렴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함수값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성질은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봤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함수 f와 g가 한 지점에서부터 이야기해보면 x는 a에서 연속이다. 함수 f도 x는 a에서 연속, 함수 g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둘 다 연속이면 요게 요 말을 포함하는 거죠. x가 a를 향해 갈 때 fx의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고 요거를 풀어서 적으면 요게 되는 거죠. 요거를 풀어서 적으면 요렇게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 둘 다 요걸 만족합니다. 근데 요게 그냥 꼭 함수값이라고 인식하지 말고 그냥 a이고 b이고 어떤 두 값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극한이 수렴하고 극한이 수렴하면 각각으로 합쳐진 사칙 연산에 해당되는 극한도 수렴한다. 각각의 값으로 계산한다. 이걸 분명히 했거든요. 극한의 성질에서. 그래서 연속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갈 때 fx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gx 당연히 요때는 0이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의 극한값이 각이 이미 수렴했으므로 합쳐서 만들어진 이 녀석도 수렴한다. 그리고 그 수렴할 때 극한값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함수값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합쳐서 만든, 빼서 만든, 곱해서 만든, 나눠서 만든 이 새로운 함수조차도 연속이다. 새로운 사칙 연산으로 만든 새로운 함수도 x는 a에서 연속이다. 그러니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라고 표현해도 전혀 무방하죠. 극한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는 구간에서라고 딱 정해주는 순간 x는 a, b에서 함수 fg가 연속이다. 그러면 구간 내에서 a, b도 연속이다. 왜? 여기 t로 다 바꿔주고 t는
이 사이에 있는 원소이고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쫙 바뀔 거 아닙니까? 그럼 구간 내에서 당연히 연속이 된다. 이게 함수 연속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진행하고도 어려운 문제 예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건 개념이 아니에요. 특수 케이스인 막 발산하고 그런 케이스는 일단 지금 이 수업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함수 f가 x는 a에서 불연속, 여기서 말하는 불연속은 연속이 아니다라는 거니까 연속 아니면 모두 불연속입니다. 불연속 예시부터 우리가 들었죠. 함수 g는 x는 a에서 연속. 이때 새로운 함수 hx라는 함수는 두 함수의 곱으로 이야기되었다, 정의되었다. hx가 x는 a에서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오. 연속이 되려면. 그럼 연속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연속의 정의만 알면 일단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4점 이상에 해당되는 문제죠. 4점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개념 아닙니다. 문제 예시입니다. 문제 예시. 개념이 아닙니다. 연속이 되려면 어떠한 새로운 함수 h가 연속이 되려면 도대체 무엇을 따져야 됩니까? 함수 h의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을 따져서 같은지 확인하면 되겠네요. 리미트 x의 a에서의 좌극한 hx인데 이거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fx, gx. 리미트 x가 a 플러스 지금 함수 h의 좌극한 h의 우극한입니다. f, gx. 마지막 함수값 ha는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f, a, g, a 이렇게까지. 그러면 x는 a에서 불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과 함수값이 f는 다 같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x는 a에서 g는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g의 함수값과 우극한 좌극한 값은 반드시 같습니다. 그럼 한번 표현해 주면 ga, ga, ga로 같습니다. 심지어 왜냐면 연속이기 때문에. 하지만 좌극한 값은 같다라고 우극한과 같다라는 보장을 할 수 없으므로 다른 값으로 줬고 함수값조차도 같다는 보장을 못하니까 요렇게 결과가 나오겠네요. 근데 이게 반드시 어때야 된다? 같아야 h가 연속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용한 개념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 연속의 정의.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그밖에 안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 세 값이 이 a, b, c에 상관없이 같아지려면 직관적으로 ga는 어때야만 할까? 따라서 ga는 0이어야만 한다. 이게 직관으로 안 떠오른다면 갖다 놓고 풀어보면 되는데 갖다 하고 좌변으로 넘기면 a 빼기 b 가로 열고 닫고 ga는 0. 하지만 a와 b가 같다는 보장이 안 되므로 반드시 이 ga가 0이어야겠네요. 여기도 같은 논리를 전개하면 b 빼기 c가 g, 그죠? 이 항에서 생각하면 되죠. 역시나 이게 결론을 얻어낼 수 있다. 이게 얻어내는 결론입니다. 배양되어야 될 능력은 연속에 대한 가능성을 조사하려면 연속의 정에 의해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이걸 체크하라는 건데 마지막 결과만 외우면 어떡합니까? 마지막 결과만 외워요. 바보가 됩니다.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떤 문제 스타일? x는 a에서 f가 불연속, g도 불연속. 그럼 이거 틀리거든요. 바로 틀리거든요. 상황에 맞춰서 그냥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만 같아지도록 하는 예시를 찾으면 되는데 이걸 외우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문제로 함수의 연속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곱하기 만나니까 성질이랑 닮아가지고 그럼 연속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제 조건이 둘 다 연속일 때만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연속일 때만. 근데 문제 조건 자체가 하나는 불연속, 하나는 연속이었으니까 둘 다 연속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럼 교수님들께서 이런 문제를 출제하실 때 그 취지는 연속의 정의를 잘 뜻을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구체적 문제 예시로 성질까지 한 다음에 바로 진행해봤습니다. 두 가지 정리만 더하면 끝입니다. 첫 번째가 최대 최소 정리, 두 번째가 사이값 정리. 두 가지만 하면 게임이 끝나요. 자, 근데 결과부터 스포를 하는 게 아니고 역시나 그래프 예시로 최대값, 최소값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해보자고요. 2차 함수 때 우리가 이미 많이 다뤘었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최소값은 어디입니까? 바로 나오죠. 여기요. 왜? 다른 모든 함수값들보다는 이 대칭축에 해당되는 요 녀석의 함수값이 가장 작아요. 이거 가능하거든요. 근데 만약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때의 최소값은 누구입니까? 이 녀석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멍을 뚫어놨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은 위로 올렸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그 근처 값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처 값. 근데 이거 확대해서 그려보면 여기를 정말 크게 확대해서 그려보면 핀치 줌으로 쫙 당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진 상태. 여기 없습니다. 여기 지금 값이 없어요. 왜? 저기 위에 가서 찍혀 있잖아요. 여기 찍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그 옆에 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럼 옆에 거 요겁니다. 그보다 더 작은 값이 존재하고. 선생님 그럼 요거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를 또 겁나 크게 확대해서 그립니다. 그거 방금 여기 끝이라고 생각한 게 여기입니다. 그럼 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면 끝도 없이 다가가는 거예요. 끝도 없이 다가가는 거. 함수값만 여기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소값이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왜? 작은값이 계속 존재하니까. 뭐 예를 들어 요 녀석의 요때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4였다면 마이너스 4에 해당되는 값 대신에 다른 함수값을 선택해 놨다 보니까 그럼 마이너스 3.95 하면 여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3.99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3.99 하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속 선택해도 그보다 작은 값이 계속 존재하니까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그래프. 최대값은 누구고 최소값은 누굴까요? 최소값은 적어지고 작아지고 왜 이거 점근선 형태입니다. 유리함수 우리가 배운 거. 그럼 최대값은 커지고 이 근처에 해당되는 A라는 값 근처에 해당되는 좌극한으로 가면 갈수록 값은 커지니까 무한대가 나오고 이 무한대는 수가 아닙니다. 최대값은 무한대가 아닙니다. 왜? 무한대는 커져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니까 계속 작아지면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 나와요. 그러니까 최대가 누군지 최소가 누군지 절대 말할 수 없다를 토대로 왜 최대 최소 정리가 이런 조건이 붙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함수 f가 구간 A, B 내에서 연속이면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구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예시 그래프 생각해 보면 구간이 이렇게 잘려 있다고 생각하면 A, X축, Y축. 사실 X축, Y축은 크게 연연하진 않지만 구간 내에서 함수 그래프가 연속으로 그려져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갖는다. 여기가 최대, 여기가 최소. 근데 방금 전에 한 예시들이 뭐냐면 연속이 안 되면 이것도 연속이 아니죠. 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다 다르니까. 심지어 여기 함수값이 찍혀 있지도 않고 뭐 찍었다고 하면 정의는 함수가 잘 정의는 well defined 된 거지만 이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최대 최소가 갖는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바로 이 최대값 최소값을 갖지 못한다라고 바꿔주려면 최대값에다 구멍 빵 내고 함수값 여기다 찍어버리고 여기 구멍 빵 내고 함수값 여기다 찍어버리면 최대값이 누구라라고 절대로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게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내에서는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예시 한번 들어보면 구간 이렇게 있으면 이게 함수 fx고 y는 fx, x축, y축 있다 치면 여기 함수값 fa가 있을 것이고 여기 함수값 fb가 있다면 fa와 fb가 지금 현재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지금 같은 경우는 fb가 훨씬 더 큰 값이죠. 그 사이에 적당한 어떤 뭐 k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사이값 정리가 의미하는 건 이 k값을 함수값으로 갖는 c값이 구간 사이에 있을 것이다. fc가 곧 k가 되도록 하는 이 c값이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c값이 한 개, 두 개, 세 개나 있네요. 반드시 있다. 적어도 하나 반드시 있다. 수식적 표현을 다시 한번 살려보면 함수 f가 구간에서 연속이고 왜 이런 기호를 적는 거냐면 사실 기억 잘하고 싶어서 적는 겁니다. 이제 without loss of generality. 그러니까 FA가 더 클 수도 있고 FB가 더 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거 일반성 일치형 이런 표현 쓰고 싶지 않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FA와 FB가 같지 않다면 FA와 FB 사이에는 K라는 값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있다. 왜 같지 않으면 그 사이는 뭔가 있겠죠. 같은 값이면 그 사이 값이 있을 수가 없죠. 하지만 다른 값이면 그 사이 A가 크든 FA 값이 크든 FB 값이 크든 그 사이에는 무슨 값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K는 값이 반드시 있다. 요게 조건이죠. 여기까지가 가정이죠. 그러면 구간 내에 함수 값이 K가 되는 이 C 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요게 사이값 정리입니다. 결론. 이게 진짜 개념이고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잠깐만 한번 맛봐 봅시다. 그래프를 한번 관찰해 보면 F1이 음수이고 F2가 양수이고 F3이 음수인 어떤 식이 있다고 칩시다. y는 fx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fx는 0. 이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이 적어도 두 개 존재함을 보이라. 그럼 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1일 때 함수값은 음수 지켜야 되고 2일 때 함수값은 양수 지켜야 되고 3일 때 함수값은 음수 지켜야 되네요. 당연히 이 함수는 연속이어야 되죠. 방금 말한 것처럼 조건 자체가 연속이 안 되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F1이 음수이고 F2가 양수이므로 그 사이, 음수와 양수 사이에는 반드시 0이라는 값이 존재하고 있고 그 적당한 C값이 구간 내에 있어서 FC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하나 보였네요. 이런 느낌이죠. 그래프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겠는데 0이 되도록 하는 C값이 몇 개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똑같은 개념을 여기다 적용해보면 이거 난리 부려도 되고 한 번만에 가도 되고
F2의 값이 양수이고 F3의 값이 음수이므로 그 사이에는 반드시 0을 만들어주는 D 값이 반드시 하나,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방정식의 근 C와 D가 적어도 한 개씩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시근이 적어도 두 개 있음을 보였네요.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Intermediate Value Theorem인가? 사이값 정리? 네, 맞죠? 자, 그러면 왜 연속이 빠지면 안 되는지 예시하면 마무리됩니다. if 연속이 빠지면 조건에서 그럼 만족할 수 있는가? 유리함수 중에서 점근선이 있고 구간 잘랐습니다. A, B. 그리고 여기는 뭐 4라고 합시다. 이거 실제 있어요.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y 뭐 이런 건 바로 이제 예시 들 수 있는 거죠. 4에서 점근선을 갖고 2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뭐 a는 2보다 작은 거 1, b는 2보다 큰 거 3 이런 식으로 하면 1과 3 사이에서 하게 되면 fa에 해당되는 1의 함수값보다 f3에 해당되는 b의 3에 해당되는 함수값이 더 크므로 그 사이에는 반드시 4라는 함수값이 있고 실제 1 대입해보면 됩니다. 1. 그럼 이거 3이죠. 여기다 3 대입하면 5죠. 3과 5 사이에는 반드시 4라는 값이 있고 4가 되도록 하는 C라는 값이 A와 B 사이에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가인데 FC가 4가 될 수 있는가? 이거 점근선이거든요. 어떠한 값도 4를 만들어낼 수 없다. 존재하지 더 전에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지게 되면 구멍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느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C, B에 해당되는 요 사이에 해당되는 모든 함수값들을 다 만들어내겠는가? 연속이면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다가 점프, 퀀텀 점프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일어날 수 없다는 소리잖아요. 연속이 되면 쫙 연결돼야 된다는 거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 함수값까지 같아져야 되니까 절대로 막 뛰어넘기 이런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막 반도체에서 0, 1에서 갑자기 가다가 팍 이게 디지털 논리회로 이런 데서 팍 뛰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 연속이면. 따라서 그 사이값이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연속이 조건이 빠지면 안 된다. 따라서 외울 때 생각해보면 연속일 때 사이에 있는 함수값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여러 개도 가능하다. 요렇게 되게 됩니다. 연속 개념은 여기까지입니다. 쉬운 문제를 많이 풀어서 기본 개념을 잘 쌓은 다음에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도록 합시다. 사고의 순서에 많은 쉬운 문제를 이제 배치해뒀습니다. 열심히 풀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